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내가 한번 이미 녹화를 했는데 이게 좀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RX 다이버시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에 했었는데 RX 다이버시티라는 게 잠깐만. RX 다이버시티라는 게 이게 결국은 이게 TX에서는 하나를 보내고 이제 RX 쪽에서 여러 개의 안테나로 이제 뭐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받아서 결국 뭔가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 웨이팅을 따로 줘서 이제 더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 거야 디시전 내리는데 실제로는요 디시전 블락은 어떻게 되냐면 요 뒤쪽은 뭐 똑같아 디지털 통신에서 했던 거랑 TB 동안 인텍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뭐 에타보다 더 크냐, 이거보다 더 크냐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R1, R2 이렇게 해서 RL 이렇게 했을 때 R1은 H1 S 더하기 N1, R2는 H2 S 플러스 N2, 이건 RL은 HL S 플러스 NL 이렇게 받는 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떠올리는 거. 이걸 R 컴바이닝을 할 때 R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서메이션 L은 1부터 라지 L까지 이게 이게 H1, H2, HL 이렇게 들어오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돼서 WL에 같이 W1 이거 곱해주는 게 W2 이게 WL 이렇게 하면 WL에 곱하기 RL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RL이라는 게 보면은 L이 1부터 라지 L까지 WL에 RL이라는 게 HL에 S 플러스 NL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다시 플러스 적어주면은 썸을 L이 1부터 라지 L에 WL HL 그다음 S 더하기 서메이션 이게 L은 1부터 라지 L에 WL NL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S는 뭐 이게 뭐 이거 썸하고 상관없으니까 요 앞으로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게 시그널 파트는 L은 1부터 라지 L에 WL에 HL 이렇게 되고 더하기 노이즈 파트는 L은 1부터 라지 L에 WL에 NL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신호 파트고 이게 노이즈 파트고. 그래서 여기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WL이라는 게 그리고 HL에 컨주게이트를 해주면은 제일 좋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은 이게 S에 서메이션에 이게 HL에 앱솔루트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L이 1부터 라지 L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 적으면은 우리가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하지만 앱솔루트 제곱 H2에 앱솔루트 제곱 뭐 썸썸썸 해서 썸썸썸 HL 라지 L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다라는 거야. 뭐더 이상 좋아지는 방법 없어. 이, 이 RX 다이버시티에서 이런 걸 MRC라고 그러잖아. 요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해서 하는 걸 이걸 MRC라고 그러는데 맥시멈 레이시오 컴바인인데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제일 좋아. 음. 이거 이상 좋아지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는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파트 다시 적으면은 썸에 L이 1이 라지 L에 WL에 L인데 뭐 이걸 HL에 컨주게이트에 NL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각각이 가우시안이니까 이 NL이 가우시안이거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이거 썸한 거지.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HL의 컨주게이트 N1 더하기 H2의 컨주게이트 N2 땡땡땡 해서 HL의 컨주게이트 NL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 요 가우시안 요 앞에 요건 상수고
상수 결정되어 있는 상수고 이게 NL이 이게 가우시안이지 이게 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되니까 가우시안을 더하면 또 가우시안이 되거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데 가우시안이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게 이제 이 익스펙테이션 구하면 다 익스펙테이션 각각 구하면 다 어차피 ni가 다 제로니까 뭐 0이 돼버려.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요 H1의 제곱, H2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썸의 L이 1부터 라지 L이 HL의 앱솔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요 부분가 이 노이즈 파트에 이게 SNR을 이제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노이즈 파트에 이게 N0에 제곱하고 요 전체가 N0가 되는 거야. 요 전체가 N0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S0의 제곱 이렇게 요 전체가 S0가 되는 거. 그래서 해주면은 결국 S 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빛 에러 이거 EB라고 볼 수 있지. S제곱이. 그 다음에 이제 썸의 L이 1부터 라지 L에 HL의 앱솔루트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밑에는 이제 노이즈 파워니까 썸이 L이 1부터 L에 HL 제곱에 이제 이게 요거뿐만이 아니라 제곱에다가 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물론 2분의 n제로 될 텐데 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게 하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이 이게 우리가 보통 2분의 n제로로 찾거든. 그래서 n제로분의 2 2b에다가 이제 이렇게 곱하기 L은 1부터 라지 L, HL, 앱솔루트 이렇게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게 제일 좋은 거고 RX 다이버시티. 근데 이제 이 RX 다이버시티는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주로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 베이스 스테이션은 여러 가지가 이제 안테나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모바일은 안테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안테나가 여러 개 그러니까 멀티플 안테나인데 요 모바일은 원 안테나거든. 어, 원 안테나. 이것도 마찬가지. 원 안테나. 원 TX 안테나. 이거는 여러 개의 멀티플 안테나. 안테나도 이거 이상해. 이것도 안테나 하고 이것도 원 RX 안테나. 멀티플 TX 안테나. C라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요거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RX 리시버 다이버시티인데 요게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요거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TX 안테나가 원하는데 TX 다이버시티를 하는 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로 클로즈드 루프라고 루프 방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낼 때 이제 여기서 H1에 컨주게이트 해서 이제 보내는 거야. 그다음에 똑같은 데이터는 S라는 정보인데 S라는 정보를 보내는데 H2에 컨주게이트를 해서 이제 보내는 거고 HL에 컨주게이트 해서 보내게 되면은 여기서 가는 신호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H1을 통해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는 S가 근데 S 곱하기 그러니까 H1에 이게 가는 신호가 H1이 컨주게이트 S가 돼가지고 받는 신호 자체가 여기서 받는 게 요 H1이 곱해지니까 H1에 앱솔루트 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H2의 컨주게이트에 S가 보내지니까 이걸 H2를 통해서도 보내니까 이걸 HL의 컨주게이트 S에 HL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를 다 해보면은 H2의 앱솔루트 S, H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해서 HL에 conjugate S 여기다가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다시 또 적으면은 이 부분은 S는 밖으로 빼고 HL에 썸에 1부터 라지 L에 HL에 더하기 N 요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다이버시티가 이거 보장이 된다고. 다이버시티가 보장이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문제가 뭐라고 클로즈 룹은 여기 이 이쪽이 측정을 해서 먼저 RX에서 H1부터 HL까지 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TX로 HL, L이 셋이라서 그래. H1부터 L까지 다 보내야 되니까. 네, 네, 보내야 한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 측정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 뭐 측정을 하기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뭔가를 TX에서 보내고 나서 RX에 측정하고 나서 다시 또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완전히 그냥 TX, RX가 한 번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이제 뭐 데이터가 작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안테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픈 루프라고 모르면서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았는데 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다가 1998년에 이제 알라모티라는 사람이 디가 이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한다고. 근데 이거는 알라모티 코드는 이제 제한점이 있는데 뭐냐면 TX 안테나가 두 개일 때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안테나 두 개고 이제 뭐 사실 받는 쪽은 안테나가 여러 개도 별 상관이 없어. 어차피 MRC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보내는데 뭐 이 이게 이게 첫 번째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RX 안테나로 가는 이 채널을 H1이라고 이게 H2라고 할 때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은 결국 처음에 이거 보낼 때 타임 슬롯으로 보면은 그 0부터 TB 사이에 2TB 사이에 요 동안 이게 첫 번째 타임 슬롯, 두 번째 타임 슬롯인데 첫 번째 타임 슬롯 동안은 1번 원 타임스 첫 번째 타임 슬롯 동안은 S1에서는 S0를 보내고 이거는 S1을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심볼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심볼을 S0라고 그러는 거예요. S0. 그다음 두 번째 S1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보낼 때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보내고 S0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두 번째 타임 슬롯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TX1, TX1에 TX2에 이게 S0를 보내고 이거는 S1에 보내고 요 동안 그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S1에 컨주게이트 보내고 S1에 S0에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했는데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이버시티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잘 적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R1이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타임 슬롯에 받는 첫 번째 타임 슬롯 동안 이게 받아들이는 요 TX는 S0, TX2로는 S1이 받는 요걸 R1을 이걸 그러니까 S0에다가 H1에 S0고 H2로는 S1이 온다고. 더하기 N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R2는 이게 마이너스 H1에 S1의 컨주게이트 플러스 H2에 S0의 컨주게이트 플러스 N2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S0를 내가 디코딩 하고 싶다. 만약에 이때 첫 번째로 S0를 뭐 디텍션이라 해두고
디코딩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H1의 컨주게이트에 이게 R1에다가 플러스 H2의 컨주게이트에 R2 R2 이렇게 하면 이거는 컨주게이트 이쪽에 가야겠다. 소설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중간 값들은 다 없어지고 H1의 제곱에 H2의 제곱에 이게 S0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뭐 H1 컨주게이트 N1 H2 N2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은 S0만 살아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MRC처럼 이렇게 H1의 제곱, H2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예? S1에 대한 식이 없다라는 거지. 텀이 항목이 없다고 대한 이게 더 중요해. S1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오로지 S0만 보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S0만 보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S1을 디텍션 할 때, 뭐 디코딩이라 해도 돼. 할 때는 이제 H2의, 수수, H2의 컨주게이트의 R1 마이너스 H1에다가 R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 얘기는 페이지 24페이지에서 강의자료 페이지 24페이지야. 그래서 H1의 앱솔루트, H2의 앱솔루트의 S1에다가 그 다음에 H2의 컨주게이트 N1 마이너스 H1의 N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S1에 대한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S0에 대한 항목이 없다. 이 식에 완벽하게 제거가 됐다는 거야. S1이. 그러니까 S0가 없다고. S0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인터피어런스 텀으로 뭔가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이버시티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오픈루프가 1998년에 이게 나왔는데 98년에 알라모티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오픈오프가 굉장히 좋긴 좋아. 좋긴 좋아. 왜냐하면은 이 피드백이 없어도 되니까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 요 요게 그러니까 TX로 RX가 TX로 L이 1부터 라지 L까지 이걸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보내야 되거든. 내가 몰라도 된다고. 텍스트 안에서 H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이거를 다이버시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거였거든. 그러면은 이게 안테나가 이제 이걸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로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두 개까지만 되는 거여서 이걸 확장을 하려고 그런다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걸 알라모티 코드를 이걸 TX가 세 개 이상으로 확장 확장하고 싶다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확장하려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는 돼 있어. 지금 두 개에 대해서는 이미 돼 있다고. 그러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려면은 그럼 두 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두 개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게 알라모티 코드에는 어떤 이게 비밀이 있길래 이게 그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다가 이 사람이 98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걸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벡터 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벡터의 형태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R1,
R2 이렇게 하고 이거를 S0 S1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S0의 컨주게이트하고 H1 H2 더하기 N1 N2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 지금 여기서 특징이 되는 게 요 파트거든. 요 파트. 요 파트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요거를 이제 라지 S라고 이제 적는 거예요. 라지 S. S라고 적어서 요거를 좀 분석을 해봐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이 알라모티가 이제 벨랩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같이 있던 이제 뭐 타로기나 아니면 칼드뱅크나 뭐 자파르칸이라는 그세 사람 굉장히 유명해.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봐지. 이거 왜 이게 될까? 그 전에 아무리 오픈오프로 뭔가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가 이 알라모티가 이 제안한 요 코드는 그게 가능했거든. 이거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다 이거 뭐 특징적인 게 없어. H1이고 R, N1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S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보다라고 S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S를 다시 적어볼게요. 아직 S를. 이 S를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S0, S1, S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S0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본 거야. 이게 사실 이게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이게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이제 여기서는 처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S의 허미션이라는 걸 구해봐서 S의 허미션. S의 허미션은 뭐냐면은 S의 트랜스포즈에다가 구하고 그걸 전체를 이제 컨주게이트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S라는 게 일단 먼저 S의 트랜스포즈를 구해보자고. 이게 S의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S의 트랜스포즈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A,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한다. 그러면은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 다이고널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A, D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쪽 요렇게 돼 있는 거. 요 C하고 D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게. 그걸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그래. 그래서 A, D는 그대로 두고 이거는 B이고 C 요렇게 바꿔주는 거. 거꾸로 되는 거. 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S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S 트랜스포즈는 이게 이게 S0하고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S0 S0에 컨주게이트 그대로 두고 S1 요거 바뀌는 거예요. S1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준다고. 거기에 전체에 이제 컨주게이트를 해준다고. 컨주게이트. 컨주게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J라고 돼 있으면 요거에 A의 컨주게이트를 해준다는 건 1 마이너스 J. 그러니까 허수 부분을 바꿔준다는 거야. 마이너스로.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A가 1 플러스 J인데 1 플러스 J인데 A의 컨주게이트에 그러면 A의 컨주게이트에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컨주게이트니까 1 마이너스 J의 컨주게이트를 해준다. 그러면 1 플러스 J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A하고 똑같다고. 컨주게이트는 그냥 원래 값과 똑같아. 그럼 이거를 컨주게이트 해주면 각각을 이제 컨주게이트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S0의 컨주게이트고 S1의 컨주게이트니까 마이너스 S1이고 이거는 S1의 컨주게이트고 이거는 S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허미션이라는 게 S의 허미션. 그러면 S하고 S의 허미션하고 어떻게 해봤냐면은 S하고 S의 허미션을 이제 곱해봤다고. 그래서 이걸 S0, S1, 마이너스 S0, S0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고 S0의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S1, S1의 컨주게이트 S0 이렇게 해봤다고. 그럼 이렇게 해봤을 때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S0에 곱하기 S0에 컨주게이트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S1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거든. 더하기 S1 곱하기 S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준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S0에다가 뭐 다시 돌이키려고 하니까 이거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이게 요게 그 다음 거는 S0하고 마이너스 S1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S0하고 마이너스 S1을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S0랑 S1이랑 S1이랑 S0를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S1이랑 S0 이렇게 곱해준다. 그럼 이거는 뭐 이건 제로지. 0되고. 그 다음에는 뭐 똑같이 S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랑 S0랑 곱해주고 또 S0의 컨주게이트는 S1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S0의 컨주게이트 플러스 S0의 컨주게이트, S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제로가 됩니다. 똑같이 딱. 그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요거 마이너스 S1 컨주게이트의 S1에다가 S0에다 컨주게이트가 S0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곱하기 마이너스 S1 더하기 S0의 컨주게이트에 S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S0의 컨주게이트하고 곱하면 이 제곱 절대값 제곱이 돼요. S1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제로 제로 S0의 컨주게이트 S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봐 이게 여기서 A하고 1 플러스 J하고 A하고 곱하기 그러니까 A하고 A 곱하기 A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 플러스 J하고 1 마이너스 J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2가 된다고. 요거는 뭐와 똑같냐면은 A의 절대값의 제곱과 똑같다고. A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의 루트 2가 되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J, 1 플러스 J니까 그게 절대값이 제곱이니까 2가 되니까 이거 같다고 얘기해. 그래서 A의 A 곱하기 A의 컨주게이트는 A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소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놓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우리가 아까 채널 그 다이버시티 구할 때처럼 이렇게 된다. 그 나머지는 제로가 되고 요건 제로가 되고 요 나머지 요 제로가 되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해. 이게 이 부분이 제로가 되고 이게 다이버시티 구하는 것처럼 된다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알라모티는 수학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긴 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버리거든. 나머지 뭐 이걸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SH 이렇게 하는 부분은 TX 안테나가 3개 이상 확장하려는 이 부분은 알라모티가 한 게 아니라 알라모티의 같은 팀에 있던 이제 바이드 타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점이 돼가지고 뭐 칼드뱅크 뭐 그다음에 뭐 자파르카니 뭐 하여튼 이름 몰라도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걸 주도를 한 거야.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너럴라이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결국은 3개짜리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특징. 그러니까 S하고 S라는 걸 이제 내가 3개짜리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어? 이, 이 TX 안테나 3개의 TX 안테나에 대해서 S를 일단 만들어내 가지고 S가 뭔지 모르지 일단 S를 만들어내서 S하고 S의 커미션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S1의 제곱, S2의 제곱, S3의 제곱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세 개의 안테나가 되니까 이제 3x3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기는 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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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S를 찾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 관계를.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다이아고날만 1이고 다이아고날만 어떤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에 썸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 나머지 다 제로 이쪽 파트는 이렇게 제로 되면 이런 걸 이제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럼 이런 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3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TX를 하고 RX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이걸 트라이를 해봤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찾아낸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어제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언두, 리도를 해야 되는데 다 지워버렸네. 잠깐만. 이거 지금 지워버려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하여튼 TX 안테나에 대해서 이거 요즘 이상하게 하다 이걸 다 지운다고 하다가 이거 엉뚱한 걸 지워버렸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걸 이제 만족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음, 아깝다 이거 지워놓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안 되나?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알 텐데 나도 이거 알았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 잠깐만, 잠깐 좀 찾아보고 내가 다시 내가 다시 찾았어. 이거 쉬운데 이걸 이용으로 하면 되는.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뭔가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3 안테나에 대해서 4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되는 어떤 걸 찾으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열심히 찾아본 거지. 왜냐면 이거 알라모티 코드에서 이게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 특징을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뭐 3개의 안테나에서는 네 개의 안테나에서는 만약에 네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는 4TX 안테나에 대해서는 S를 찾아야 되는데 S하고 S의 허미션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이게 뭐 이게 좀 너무 복잡하니까 S 뭐 I의 제곱이 I가 1부터 4까지 그다음에 0, 0, 0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것도 0, 0, 0 이렇게 되고 그 4x4에서 싸움에 대각선만 이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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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이렇게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뭐 찾는 거야. 뭐 찾으면 되지. 응, 뭐 찾는 거야. 뭐 어차피 컴퓨터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크라이테리언으로 이걸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본 거야. 그래서 찾아본 거야. 그 타록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팀에 있던 사람들. 그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찾게 됐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찾게 돼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세 개의 안테나일 때, 세 개의 안테나일 때 이게 세 개의 안테나, TX가 세 개의 안테나, 그 3TX 안테나에 대해서 이거는 네 개의 안테나, 4TX 안테나 이렇게 이건 이제 뭐 이건 뭐 여덟 개의 안테나인데 그래도 뭐 네 개, 뭐 여기까지는 여덟 개까지는 여러분 좀 힘들고 세 개의 안테나에 대해 살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걸 그대로 내가 가져가 볼게요. 이걸 좀 가져가서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 좀 달라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알라모티 코드하고 약간 좀 다르다고. 아까 이거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지만은 이게 이 요렇게 요렇게 나가는 게 이게 TX1, TX2, TX3, TX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는 두 개일 때 두 타임 슬롯이 두 개가 필요했었는 타임 슬롯이. 그러니까 이게 TX가 아니라 타임 슬롯 1, 타임 슬롯 2, 타임 슬롯 3, 타임 슬롯 4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로축으로 이쪽으로 쭉 돼 있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이제 TX 안테나, TX1 안테나에서 보내는 거, TX2, TX3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게 안테나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안테나 두 개일 때 이게 이제 S0, S1, S0인데 이걸 여기에 맞게 구하면은 X1, X2, 그다음에 마이너스 X2의 컨주게이트, X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S0로 한 걸 이걸 X1이라서 이걸 여러 개가 나가다 보니까 이 제로 하는 것보다 1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노테이션을 통일을 할 걸. 그러니까 X2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까 했던 거는 뭐예요?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했던 거. 요거는 뭐예요? 이게 tx 타임슬라 1 타임슬라 2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건 요거는 tx1 tx1에 tx2에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안테나 두 개고 타임슬롯이 두 개였는데 이쪽 세 개로 넘어가지 말자. 이 안테나가 세 개인 거. 안테나 세 개인 걸 넘어가지 말자. 어떻게 됐다고? 타임슬롯이 이게 두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는 예, 두 개의 안테나에서는 타임슬롯이 두 개 필요한 두 개 필요했는데 이거는 세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는 뭐 이게 세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 개가 아니라 뭐 네 개가 필요하다. 네 개의 타임슬롯이 필요하다. 필요하게 된다. 요게 문제야 이게. 이게 세 개의 타임슬롯이 되는 건 못 찾았다고. 이게 뭐 아직까지 못 찾았고 아마 못 찾을 것 같아. 이게 아무 찾아도 없거든. 뭔가 하여튼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몰라.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해보면은 요것도 이제 특징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S를 이제 이게 S잖아. 이게 S거든. 이게 S의 매트릭스야. 세 개의 안테나에 대한 S가 요렇게 나타난다고. 세 개의 안테나 요거하고 S하고 S의 허미션 이렇게 곱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썸의 XI 절대값 i가 1부터 3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이제 그 S가 이 곱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디멘전을 보면 S가 하나 둘 셋 이게 3 by 4고 커미션을 하면 트랜스포즈가 되거든요. 4 by 3라서 이게 곱하기 할 때 반드시 이게 같아야지 곱할 수가 있거든. 두개 매트릭스를 곱할 때는 이 디멘전이 일단 먼저 같아야 돼. 그래서 4 by 4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 by 3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이런 형태로 나오기는 한데 이게 이제 네 개의 타임슬롯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로고 아까 위에 거랑 똑같아. 서메이션 xi의 제곱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건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데 잘 보면 여기는 위에는 내가 S1, S1, S2, S3 이렇게 적고 이거는 X라고 적은 거야.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S가 S1하고 똑같은 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요거랑 똑같아. 같은데 여기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원래 우리가 원하던 건 세 개의 안테나를 쓰면은 뭐 세 번 보내야 되니까 세 개의 타임 슬롯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근데 세 개의 타임 슬롯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네 개의 타임 슬롯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요게 되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이런 세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또 이게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냈냐면 요 S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안테나 세 개가 있으면은 아까 이게 타임슬롯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타임슬롯 동안 이 타임슬롯 1 동안은 어떻게 보냈냐면은 이게 X1, X2, X3 이렇게 보낸다. 요걸 그대로 보낸다. 요렇게 그대로 보는데 X1, X2, X3 보내고 그다음 두 번째 타임슬롯에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S2 엡실론 2에서는 마이너스 x2의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x1의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세 번째는 이건 아무것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낸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채워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면 이제 이런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매번 좀 비게 되죠. 비게 되잖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정보를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타임슬롯 3에서는 마이너스 x3의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안 보내고 그다음에 x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야. 이게 내가 그냥 그대로 적는 거야 순서대로.
그 다음에 타임슬랍 4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내고 이거는 마이너스 x3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x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처음 타임슬랍 이렇게 보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내고 네 번째는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0이 채워지다 보니까 0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내는 게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4개의 타임슬롯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건대는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좋은데 타임슬롯 1, 타임슬롯 2, 타임슬롯 3 이렇게 되면 뭐 x1, x2, x3 이렇게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x1의 컨주게이트, 뭐 x1의 컨주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x2의 뭐 컨주게이트, x3의 컨주게이트 뭐 이건 얘야 그냥 이거 뭐 아무 때나 내가 지금 적는 거야. x2의 뭐 이거 뭐 x3 뭐 요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타임 슬롯 동안 꽉 채워서 보내면은 이게 뭐 이게 이거 세 번 보내는 거지 세 번 각각 x1도 한 번 보내고 x2도 한 번 보내고 x3도 이제 세 번 보내고 각각 세 번씩 보내게 되는데 이런 걸로는 이렇게 보내서는 이렇게 보내서는 S하고 S의 허미션이 요런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두 번째 타임슬랍 여기 보면 요 얘기를 안 했네. 이걸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0의 제곱, S1의 제곱에다가 이게 결국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되거든. 곱하기 이렇게 상수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게 2x1이니까 1, 0,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요것도 보면은 이것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되거든. 서메이션 i는 1부터 3까지 xi의 절대값에다가 이건 상수고 곱하기 i3가 된다. 이 i3라는 건 이제 3x3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1, 0, 0, 0, 1,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는 안 된다고. 어, 이게 3에서 xi의 제곱에다가 i3 형태로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상발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트라이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가 뭐 증명까지 할 수 있어 사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안테나 이게 세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임 슬롯이 네 개가 필요하다.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도 네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네 개의 안테나면은 뭐 네 번을 다 보낼 것 같은데 이거 봅시다. 이게 네 개의 안테나인데 네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TX1, 타임슬랍 1, 타임슬랍 2, 타임슬랍 3, 타임슬랍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TX1, TX2, TX3, TX4 요 안테나로 해서 보내는데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지. 실제로 이제 안테나를 만약에 구성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안테나 1, 안테나 2, 안테나 3, 안테나 4 이렇게 되는데 타임슬랍 1에서는 어떻게 처음에는 X1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테나에서는 안 보내고 세 번째 안테나는 X2 보내고 마이너스 X3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슬랍에서는 어떻게 첫 번째 안테나는 안 보내고 두 번째 타임슬랍 X1을 보내고 X3에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X2에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타임슬롯 3에서는 마이너스 x2에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3를 보내고 x1에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안 보내고
그 다음에 타임슬랍 4에서는 x3의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를 보내고 안 보내고 x1의 컨주게이트 요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 네 개의 안테나 같으면은 사실 네 개의 심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s 곱하기 s의 허미션을 했을 때 서메이션 i는 1부터 4까지 해서 xi의 절대값 이렇게에다가 i4 요렇게 나타내야 되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이게 4x4지만은 결국은 xi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요렇게는 된다고. 이렇게 1부터 3까지가 된다고. xi의 제곱에다가 i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s가 지금 디멘전이 보면은 s가 4x4가 되니까 4x4고 커미션도 4x4가 되니까 이게 같으니까 가능하거든. 근데 디멘전은 4x4가 나오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됐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거야. 점인데 실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실제는 요 세 개가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보다 보니까 이게 4개의 타임 슬롯 동안 그리고 안테나에서 이게 각각을 계속 보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4번 보내게 되는데 이게 3번밖에 안 하니까 이게 이걸 그래서 레이트 1이라고 그래요. 레이트가 이게 4개의 타임 슬롯 동안 3개의 정보만 보내게 된다고. 그래서 4분의 3이야. 4분의 3. 요 앞에 것도 4분의 3이지 이게. 4개의 타임 슬롯 동안 3개의 정보만 보내니까. 그러니까 안테나 3개나 안테나 4개나 둘 다 어떻게 된다고? 레이트가 4분의 3밖에 안 된다고. 레이트가 1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 2TX 안테나일 때는 레이트가 1이 되거든. 두 개의 안테나를 두 개의 타임 슬롯 동안 두 개의 정보들을 더 보내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없다라는 거지. 두 개의 안테나보다 더 클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한 거. 이걸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드라고 해요. 이게 스페이스 타임 블락 이렇게 되는데 스페이스 타임은 왜 스페이스는 왜 안테나를 여러 개 쓰겠다는 거야. 여러 개의 안테나. 쓰니까 타임은 타임 슬롯을 여러 개 쓰겠다고 사용한다는 거죠.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름이 굉장히 뭐 거창하지. 스페이스 타임 코드 이렇게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고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코드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블락 코드라는 게 있고 뭐 컨볼루셔널 코드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블락 코드를 사용시라고 해서 뭐 한데 뭐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고 얘기해도 돼. 스페이스 타임 코드 일반적으로 이거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고 얘기해도 보통 이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드를 얘기한다고 이게 워낙 유명한 거라서 그래서 여러 개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뭐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뭐 이게 원래 그 이전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만 해도 3차원에다가 스페이스하고 이게 타임하고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거든. 음, 타임하고 이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3차원하고 플러스 타임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게 연결돼 있는 어떤 걸로 돼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그러거든. 시공간. 그러니까 타임, 스페이스 타임 코드, 스페이스 타임, 뭐 타임 스페이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공간. 4차원의 뭐 4dimensional, 4dimensional 스페이스 타임. 4디멘셔널 스페이스 타임 뭐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해서 4차원의 시공간 이렇게 스페이스 타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 타임을 이제 여기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든 것도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한 것도 사실 뭐 알라모티의 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지만은 그 핵심은 아이디어는 뭐 자기 거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된다는 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가져왔지만 이제 이름을 이제 스페이스 타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아인슈타인처럼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자기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한 편, 이 논문 한 편, 몇 편을 썼는데 이 제너라이션 이 사람들이 이제 타록이라는 사람이 바이드 타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논문 한 편으로 뭐 벨랩이라는 데서 MIT 교수로 가서 이 워낙 중요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 한 두세 편 적었는데 그걸로 이제 MIT 교수가 되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MIT가 뭐 제일 잘 나가는 데잖아 이게 공대에서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칼드뱅크라는 사람, 칼드뱅크는 뭐 이 똑같이 여기 있다가 이 사람은 프린스턴에 가고 교수가 됐고, 그다음에 뭐 자파르 칸이라고 이 사람도 벨랩이 있다가 이 사람은 뭐, 뭐 UCI 얼마 뭐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이게 하여튼 저쪽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UC 계열의 어디를 갔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거길래 논문 한 두세 편 쓰고 이렇게 가기가 힘들거든. 하여튼 여기 다 된 거야. 음, 그래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뭐 코지 오소건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어제 설명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다이버시티 멀티플렉싱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이버시티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내가 똑같은 걸 사실 여러 번 보내는 거거든. 같은 걸 여러 번 보내는 거야. 멀티플렉스는 같은 걸 한 번만 보내는 거야. 어, 내가 만약에 저쪽에서 잘 받을 수만 있으면은 한 번만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어? 우리가 지금 이 다이버시티라는 게 왜 하느냐 하면은 안테나를 이걸 왜 잘 봐. 알로모티 코드에서 똑같이 하는데 H1, H2 이렇게 가는데 음, 근데 뭐 한 번 보냈는데 타임슬랩 1에다가 x1 보내고 x2 보내고 마이너스 x2에 컨주게이트 보내고 x1에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은 한 번만 보내면 돼. 한 번만. 이게 만약에 잘 받을 수만 있다면 H1이 좋다. 있다면은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H1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 보내고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타임슬롯 1에서는 뭐 X1 보내고 타임슬롯 2에서는 X2 보내고 요렇게 하면 된다고. 뭐 요렇게 하면 되지. H1이. 한 번 보내면 된다고. 하나만 한 번씩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두 개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은 알고 있다면 이게 깨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H1이 좋다라고 믿었는데 이게 뭐 데이터가 깨진다든지 디코딩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이렇게 보내면 돼. 근데 아니니까 H1이 좋다는 걸 늘 보장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대안을 찾는 거지. H1 대신에 H1과 H2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깨지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그냥 하나는 살아나니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그 다이버시티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다이버시티는 이거는 잘 될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잘 되고 있으면은 그게 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어? 이게 채널이 좋을 때는 이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 채널이 계속 변하고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버시티를 쓰는 거야. 왜? 뭐 한 번 보내면 되는데 한 번만 보냈을 때 잘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지. 그걸 굳이 두 번 보낼 필요가 없잖아.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채널이. 그렇게 않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보내는 걸로 되는데,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라는 건 채널이 좋은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채널이 안 좋은 환경에서 주로 많이 쓰이지. 그러니까 채널이 안 좋은 환경. 다이버시티 기법은 이렇게 채널이 안 좋은 환경에서 다이버시티를 쓰는 거고. 이 멀티플렉싱이라는 건 지금 이걸 그냥 하루에 한 번 보내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보낸다고, 한 번만. 그러니까 뭐 그냥 굳이 뭐 여러 번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데이터 굳이 뭐 채널 좋으면은 뭐 여러 번 보낼 필요 없고. 여러 번 보내지 말고 그때 그냥 데이터 여러 개 보내면 되잖아. 그럼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말고 어, 하나의 정보는 한 번만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속도가 빨라지. 속도가 빨라진다. 그 위에 거는 안정성을 요하는 거야. 안정성이야.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고, 안정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속도가 내려간다고. 이게 안 보도 되는 걸 쓸데없이 보니까 요거는 속도 높은데 안정성이 이제 다운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요 다이버시티 멀티플렉싱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얘기했지만은 몇 번 얘기했지만,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그 어떤 장단점을 하고 찾아가지고 언제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좋게 해야 되느냐, 다이버시티를 높여야 되냐, 어떨 때는 멀티플렉싱을 높여야 되느냐, 이건 속도를 높이는 거고, 이거는 이게 같은 걸 여러 번 보니까 이제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속도를 높여야 되는 뭐 상황에서는 멀티플렉싱을 하는 거고, 다이버시티는 이제 안정성을 높여야 되죠. 채널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요걸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서 선택을 하느냐,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장단점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채널, 이게 다이버시티고 이게 멀티플렉싱이면 이게 다이버시티는 장점이 안정성을 올린다. 근데 멀티플렉싱은 어떻게 속도를 올린다. 그럼 단점은 이거는 속도가 내려가는 거고, 이건 안정성이 내려간다고. 요 중간에 어떤 지점, 요 물론 이 둘 다 좋으면 더 좋아. 이렇게 다이버시티도 좋고 멀티플렉싱도 좋은 어떤 그런 기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다고. 없다 보니까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안정성을 내가 취할 거냐, 안정성을 취할 거냐, 아니면 속도를 취할 거냐. 요거를 이제 결국은 채널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채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취할 거냐. 어, 다르게 대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채널 상태에 대해서 이걸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 뭐
그 뭐냐 우리가 보면은 요 트레이드 오프 요런 환경이 우리가 지금 배운 적이 한 번 있어서 뭐 어떤 하나의 채널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거. 요 뭐냐면은 우리가 샘플링 할 때 했거든. 샘플링 할 때 TS를 그 샘플링 타임을 TS를 올린다. TS를 낮춘다. 이렇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TS를 높인다. TS 그러니까 샘플링 타임을 천천히 한다는 거야.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처리할 데이터가 작지. 근데 이게 TS를 낮추면은 어떻게 돼서 이건 더 정확하지. 원래 데이터랑 아날로그 시그널은 더 정확하지. 근데 이걸 TS를 높일 때는 이게 높일 때 이게 TS를 높일 때의 단점 뭐야? 이거 부정확하다고. 정확하지 않다고. 그럼 이게 처리할 데이터가 이거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중에서 어떻게 적당한 TS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적당한 TS. TS를 찾아야 되는데 그 TS가 결국은 어떻게 FS가 두 배의 FM보다 큰 거. TS가 1 over TS니까 결국은 1 over TS가 두 배의 FM보다 커야 되니까 TS가 뭐야? 두 FM보다 작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찾았다고 그러니까 TS. 그래서 이거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야. 이게 어떤 그 기준이 딱 제시가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오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찾기가 힘이 들어. 생각만큼. 그래서 이제 요게 이 보면은 요 봅시다. 이 그림을 잘 보면은 그림을 잘 보면은 그리고 다이버시티 이게 안테나를 이제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이걸 여러 개의 심볼 요 S를 이게 여기 보면 이게 reliability 안정도를 높일까 요걸 높이려면 제 다이버시티를 바꿔야지. 그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동시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이게 뭐 MRC나 뭐 MRC는 사실 뭐 수신 안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뭐 TX 다이버시티라고 했던 거, 요게 뭐 클로즈 루프, 오픈 루프, 클로즈 루프, 오픈 루프 이렇게 했던 거. 뭐 오픈 루프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알라모티 코드 또는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드 뭐 이런 걸 했어서 뭐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드를 하지 말고 스페이스 타임 코드를 합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블락 코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겠다. 이게 이제 멀티플렉싱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 같은 이 여기서는 다이버시티에서는 같은 S를 보내는 거고 같은 S를 보내는 거. 이 멀티플렉싱은 같은 S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안테나로는 S1, S2 이렇게 해서 SL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여러 개 한 번 보내는데 SL 개만큼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테나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게 L번째 안테나에서 L번째 SL을 보낸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라지 L개를 이제 동시에 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를 굉장히 빨리빨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채널 좋으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다이버시티 게인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TX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요거는 RX 다이버시티잖아. 요거는 RX 다이버시티고. 뭐 RX 다이버시티는 사실 어디에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이건 뭐별 상관없고 TX 다이버시티 요게 이제 TX 다이버시티인데 어떻게 한다고? 요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보내잖아. S라는 정보를 똑같이 보내는데
하나는 H1을 통해서 그지만 하나는 H2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RX 다이버시티는 어차피 S라는 정보를 뭐 보내는데 이게 뭐 H1, H2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신단에서 RX 쪽에서 이제 안테나를 여러 개를 써서 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별 상관이 없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TX, RX 둘 다 쓰는데 TX, RX 다이버시티 이거 마이모 시스템인데 2x2 매트릭스에서 이거는 S를 보내는데 이제 뭐 수신단에서 이제 요거 RX를 여러 개 이제 안테나를 지금 두 개를 쓰니까 이거 뭐 TX 안테나 TX 다이버시티도 원하고 이제 RX 다이버시티도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하여튼 요거 뭐 이거 위에 거는 이제 다이버시티 게인을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걸 보낸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해. 똑같은 걸 같은 걸 보내는데 뭐야 같은 걸, 같은 정보를 보내는데 같은 정보를 두 번, 이게 안테나 1으로 보내고 안테나 2로도 보내니까, 이거 같은 정보를, 예, 반복해서 보내는 거죠. 왜 그렇다고? 왜? Why? 왜 두 번 보내는 거야? 안정성, reliability,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속도는 떨어지지, 당연히. 따로따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멀티플렉싱은 어떻게 한다고 뭐 여러 개에서 이제 같이 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따로따로 보내겠다는 거야 안테나 여러 개에서 하나는 안테나 1에서는 S1, S2 뭐 이렇게 해서 SL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겠다는 거야 보내면은 이제 수신단이 이제 굉장히 고생해 사실은 하지만 여러 개 데이터를 하니까 속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안정성은 떨어지지 떨어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이제 다이버시티. 이거 보면은 텍스트 다이버시티인데 똑같은 데이터를 S라는 정보를 똑같은 데이터를 H1하고 H2로 동시에 보내게 되니까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수신단에서 보면 두 개의 정보가 이제 이 H1을 통해서 이 채널 안테나 TX1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데이터도 있고 TX2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도 있고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오니까 두 개를 이제 컴바인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 뭐냐 TX1에는 S1을 보내고 이거는 S2를 보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보내니까 뭐 하여튼 수신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정보가 두 개가 들어오니까 채널이 좋으면은 둘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이거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플렉싱이라고 그래. 멀티플렉싱.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채널이 좋을 때 이걸 좀 쓰고 이렇게 하고 채널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럼 채널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어떻게 구분하냐 그 기준이 뭐냐 응? 기준이 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은 어떨 때 좋을 때는 그래 멀티플렉싱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고 안 좋을 때는 다이버시티를 올려가지고 이제 뭐 다시 반복해서 보내지만은 이제 뭐 이게 반복해서 보내지만은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느냐 요런 문제야. 그래서 요 보통 보면은 어디 어댑티브하게 뭐 이게 이제 속도에 따라서 잘 보면은 잘 봐봐 이게 신호대 자원비 우리가 SNR 말하는 거야 SNR SNR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상태가 좋다라는 거야 상태가 좋으면은 채널 상태가 좋으면은 SNR이 높아지거든 그- 그러면은 이제 여기 속도 면에서 보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안정도는 안 보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다이버시티가 이게 SNR이 낮을 때는 여기 더 높아 SNR이 낮을 때는 이게 SNR이 낮을 때는 여기 더 높고 SNR이 높을 때는 뭐가 이게 다이버시티가 더 높다고 다이버시티 그래서 이게 다이버시티고 어느 요걸 기준으로 해서 SNR이 어느 정도 요게 이제 요걸 찾으면 좋겠는데 요게 사실상 뭐 수학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낮을 때는 다이버시티를 쓰고 높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멀티플렉싱을 쓰고 그래서 어느 이상 되면은 이제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샘플링 시어리 할 때는 요 딱 기준이 있었잖아. 요게 요런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어가지고 뭐 FS가
두 배의 FM보다 크다. 요게 딱 기준이었는데 그냥 작으냐 요렇게 기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게 안테나가 개수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또 채널 상태에 따라 다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구하는 거는 힘이 들어.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채널이 안 좋을 때, SN이 낮을 때, 이게 채널이 안 좋을 때 어, 나눠진다. 이게 채널이 좋을 때, 이쪽은 채널이 좋을 때, 멀티플렉싱 있을 때는 멀티플렉싱 써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이 다이버시티를 쓰는 것보다 속도가 더 높잖아, 이 방은. 속도가 더 차이가 나잖아. 이것도 여기서는 릴라이빌티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리 데이터를 보내봤자 다 깨지기 때문에 그냥 다이버시티를 원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채널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진다 뭐 이거 뭐 왔다 뭐 이런 것들 DMT라고 요건 트레이드 오프 여기 있는데 요거에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 이거는 좀 여러분한테 좀 힘이 들고 이건 좀 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빔포밍이라는 게 있는데 빔포밍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빔포밍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4G, 5G 주로 5G에서 빔포밍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 빔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빔 어떻게 쏘는 걸 어떻게 만들겠다. 빔은 어떻게 뭐 나가는 걸 폼 만든다 이 말이잖아. 빔을 만들어서 폼 어떻게 빔의 형태를 만든다 이 말인데 그래서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 안테나가 이제 이 두 개가 안테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뭐 이렇게 섞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집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앞에서 보고 있을 때 뭐 오른쪽 뭐 30도로 30도 방향으로 이제 굉장히 그 빔의 세기가 굉장히 뭐좀 10m 내가 있는 위치에서 10m 앞으로 이제 30도 방향으로 뭐 좀 좋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교탁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교탁 여기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 교실 교실에서 내가 여기 하고 있으면 안테나 뭐 안테나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지점에서 굉장히 잘 들리도 하더니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퍼지는데 이렇게 퍼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퍼지지 이렇게 두 개 퍼지는데 두 개의 파형이 이게 간섭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좀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상쇄시키지 않고 상쇄가 아니라 그러니까 증폭할 수 있도록 증폭된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걸 이제 좀 조절하는 거야. 안테나 거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채널 주로 곱해서 뭐 어떤 상수를 곱해서 보내는데 그 상수를 곱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이 그게 이제 증폭된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는 게 빔폼이에요, 빔폼이. 그래서 이렇게 잘 봐봐 이게 똑같은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A에 이렇게 보내고 B하고 이렇게 완전 딱 정확하게 딱 페이지가 딱 들어맞으면 이렇게 증폭이 되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A는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B가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증폭되지 않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좀 빔이 세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이 세게 빔, 빔이 형성이 된다고. 요런 것들을 빔포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4G, 5G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인데 안테나 그렇다고 안테나 자체가 지향성이 있거든. 디렉셔널 안테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지향성으로 그냥 막 퍼지는데 안테나가 그러니까 이 빔포밍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안테나 자체가 방향성이 있는 게 있어. 안테나 디렉셔널이라고 해요. 디렉셔널 안테나라고 해요. 원래 자체가 이게 그 자체가 이게
디렉션이 있어가지고 딱 그 방향으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또 뭐 근데 안테나 자체는 디렉션이 아닌데 이걸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2번을 말하는 거지. 2번을 말하는데 1번도 사실 내용을 보면 뭐 2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 보면은 안테나 이렇게 있어. 안테나 있으면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또 안테나 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서로 간섭을 일으키거든. 요 지점에서는 간섭을 일으킨다고. 간섭을 일으키는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배울 때뭐 보강 간섭이라는 게 있고 뭐 상쇄 간섭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어떤 지역에 이제 강하게 뭔가 보내고 있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 지역을 내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쇄 간섭은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특정 지역에 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위치에서부터 뭐 10m 앞에 뭐 45도 각도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파트는 내가 보강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딱 받는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안테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뭐 정릉에 있는 어떤 우리 국민대학교 있는 그 딱 위치에서는 보안 관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걸 이제 빈폼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걸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약간 우리가 알기는 힘이 들고 하여튼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빈폼이.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아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이게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안테나 1하고 안테나 2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비움 몰아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몰아주고 이렇게. 그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안테나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바일 스테이션 1에는 TX1하고 플러스 TX2하고 이렇게 쓰는 거고 모바일 스테이션 2에는 뭐 TX3랑 TX4랑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두 개만 써도 할 수는 있거든. MS3는 TX5, TX6 뭐 이렇게 쓰는 거. MS4에는 TX7, TX8 뭐 이렇게 뭐 9도 써도 돼. 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 안테나가 워낙 베이스 스테이션을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쓰겠다는 거야. 써서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게 마치 이게 신호를 몰아주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빈퐁이라는 게. 그래서 뭐 오지에서 뭐 빈퐁이 하는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 요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 요거 뭐 하고 그래서 오늘은 숙제는 요 다시 좀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 요 첫 번째로 예? 이 RX 다이버시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사실은. 오늘 중요해서 지금 계속 다시 하고 있어. 그다음 TX 다이버시티에서 예, 클로즈 루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문제점이라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오픈 루프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알라무티 어떤 요 위에 조건을 해결한 건지 더하기 스페이스 타임 코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어떤 조건을 해결해서 요 오픈 루프로 이제 되는 건지 이걸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을 또 이 SNR도 한번 구해봐. SNR 또 SNR 구하기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로 이제 스페이스 타임 코드를 할 때 S하고 S의 헤미션이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어떤 상수 알파에다가 뭐 I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 이걸 한번 이게 두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안테나 알라모티 코드에 대해서 이걸 한번 구해보고 DX2에서 2에 대해서 그다음에 3에 대해서 4에 대해서 요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진짜로 우리 구해놓은 거 2에 대해서는 이게 뭐다 내 수업 시간에 다 해두고 3도 했고 4도 뭐 대충 했어서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요 S. 그러니까 S가 2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었지. 뭐, X로 생각하면 X1, X2, 마이너스 X2의 컨주게이트, X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2에 대해서, 이게 3에 대해서는 S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지. X1, X2, X3. 그리고 두 번째 타임스를 마이너스 X2의 컨주게이트, X1의 컨주게이트 0, 마이너스 X3의 컨주게이트 0, X1의 컨주게이트 0이고 마이너스 X3의 컨주게이트 3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 거를 해서 이 커미션 SH 커미션 구했을 때 이게 I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S가 이거는 뭐 페이지 29에 있으니까 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봐 이거. 구해서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지 SH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요거 구하고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이게 다이버시티 멀티플렉싱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 정리. 어떨 때 우리가 이거 써야 되고 어떨 때 이거. 그래서 뭐 좀 잠깐 얘기하면 뭐이 빈포밍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정리해보고 좀 봅시다. 나는 사실 이걸 두 번 지금 두 번째 녹화해서 한 번은 지금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네요. 좀 너무 힘드네. 하여튼 수고했고, 음, 음,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